그 가짜 수산업자 윤석열 전 총장의 전 대변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게도 독도새우 등을 보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가짜 수산업자가 포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노렸다라는 정황도 오늘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의혹들 들어가기 전에 사진 몇 장부터 준비했는데 사진 설명드리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 주차된 슈퍼카, 페라리입니까? 포르쉐입니까? 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 두 개가.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슈퍼차를 주차해놓고 탁 국회를 배경으로 사진 찍은 이게 그 가짜 수산업자의 SNS 프로필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정관계에 접근할 때 이 슈퍼카를 매개로 접근을 했고 나의 목표는 혹시 국회에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동아일보의 보도고 요게 박영수 특검 측에게 제공한 건지 빌려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공했다는 그 포르쉐 차량 굉장히 좋은 겁니까? 포르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자, 요 사진, 요 포르쉐를 박영수 특검 측에게 제공을 했고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의혹이 뜨겁게 지금 제기됐던 그 차까지 살펴봤습니다. 박 특검 측은 내 250만 원을 렌트비를 줬다. 어제 한국일보는 뒤늦게 줬다. 박 특검 측은 아니 제때 줬다. 뭐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그 차가 바로 저 차입니다. 이 가짜 수산업자가 소위 김부겸 보좌관 행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가 요 의혹 상세히 오늘 준비해 왔는데 김부겸 보좌관 행사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뭐 보는 것처럼 일단 100억대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을 오늘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 이제 피의자가 있는데 이거 출소 이후에 여러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도소에서 알게 된 전직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송모 씨를 통해서 이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게 되고 또 언론인들 만나고 언론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정치인을 만나게 되고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또 이제 국주인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 차례 저런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김부겸 총리가 의원 나왔을 때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 자기가 돕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보좌관 행사를 했다는 거고 사실 김부겸 꼭 총리뿐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을 내가 돕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김부겸 총리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서울에서 김부겸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고 또 이제 본인이 가장 주장했던 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면서 1,000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1,000억대 자산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사업을 자기가 돌보고 있지만 곧 다시 정치계로 입문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김부겸 보좌관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김부겸 총리와 찍은 사진도 2012년도에 이제 대구에 출마했을 때 그때 당연히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여러 이제 시민들과 사진을 찍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찍은 것으로 이제 김부겸 총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 본인은 전혀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알지 못한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실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신분을 과시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그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늘 이렇게 어떤 사업가라고 그러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의심들을 하지 못했냐가 오히려 더 궁금할 뿐이죠. 이재명 기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김부겸 보좌관 행사한 것도 결국 가짜였다는 건데, 사기였다는 건데, 보세요. 대한민국 국정원장도 이분을 만났고, 대권 주자였던 분도 이분을 만났었고, 그리고 특검, 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했었던 그 무서운 소위 특검도 이분과 친밀하게 지냈고 유명한 일간지의 논설위원도 이분이랑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이재명 기자, 이분들이 왜 이 가짜 수산업자를 몰라봤습니까? 슈퍼카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게 이 사건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모두가 소개한 사람들, 소개해준 사람을 다 신뢰했죠. 김무성 전 대표만 하더라도 본인이 특보로 데리고 있었던 송모 씨가 굉장히 자산가다.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도 투자했다. 이런 얘기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 씨를 신뢰하니까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신뢰했던 거고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소개해 주니까 언론사 기자들도
김무성 전 대표가 소개한 사람인데 어떻게 뭐 사기꾼이겠어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언론사 기자가 소개해 주니까 정치인도 설마 뭐 사기꾼이겠어요 이렇게 소개한 사람을 신뢰했을 수 있는데 전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어떻게 보면 이 김 씨의 인맥의 시작점이었던 송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직 언론인 출신의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송 씨 같은 경우 한 17억을 투자합니다. 이 수산업자에게.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형도 한 86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7명이 한 116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투자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에 투자를 하는 건데 배가 나갔다 오면 바다에 나갔다 오면 오징어 같은 걸 잡아오는데 이제 오징어를 배에서 급냉시킨 오징어를 팔면 된다. 근데 그게 거의 한번 나갔다 오면 한 1억 정도를 벌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한 1억 정도 투자해라.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번만 나갔다 오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잡아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금 좀만 넣으면 굉장히 순식간에 떼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오징어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아요. 문제는 한 1억 투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기꾼이 수완을 발휘한 걸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 욕심들 때문에 그걸 믿고 싶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형님, 그거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괜히 또 이게 조항이라는 게 어쩔지 모르니까 형님 그냥 딱 1억만 투자하세요. 그랬는데 뭐 오히려 더 많이 넣었다. 그렇죠.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옛날에 김웅 의원이 검사 내전한 책에서 그런 얘기를 씁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의 수법을 보면 사기꾼들의 수화들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욕심에 속아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 유력 정계 인사들이 이 사람의 정치를 못 알아봤느냐라는 의문과 무관하게 이분들도 어쩌면 이 사람에게 피해자일 수도 있는 국면인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후 국회의원의 헛꿈을 꿨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인데 자,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 김용주 의원님께 질문 드릴 겁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출소 후 깜빵 동기 언론인 출신 정치인 A 씨를 통해서 김무성 전 의원을 만났다. 국회의원을 꿈꾸며 여야 정치인을 무차별적으로 접촉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김 씨의 측근들, 김 씨의 꿈은 고향인 포항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이다. 배지자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해 3월 총선 선거운동 한창 시기에 전국 각지를 돌며 현직 의원 등 당선 확실 후보자들과 접촉했다. 김 씨 측 관계자, 김 씨가 포항 남구의 선거구를 노리고 공천도 받으려 했었다. 유력 정치인들에게 꾸준히 선물 공세한 것도 정계 진출 꿈 위한 일종의 투자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검찰, 언론, 경찰, 정계 인사들에게 접촉을 했을까? 이 사람의 목표가 사기였을까? 그 이상이었을까?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기를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거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훨씬 더 자기의 꿈도 키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합니까? 수산업자라는 걸 말하면 뒤에 숨기고 언론사 부회장 또 스포츠의 사단법인 회장, 이사장 이런 타이틀을 가지면서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에 나가기 위한 프로필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금 상도 받지 않습니까? 서울 뭐 평화문화상인가 상을 받으면 누가 나옵니까? 연예인도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줄줄이 상 받으러 나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사진 찍는 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1대1로 사진 찍게 되고 오히려 김부겸 총리 같은 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전 의원님 나왔지만 자기 보좌관하고 저렇게 사진 찍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국민하고 시민하고 찍지 자기 보좌관하고 선거운동 중에 찍습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당연한 말이지만 또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국회의원은 보좌관이랑 저렇게 선거운동 중에 사진 찍는 일이 거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관이 의원님 제 사진은 그거야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팀으로 하거나 선거 끝나고 회식 때 하는 일이지. 그렇죠. 보좌관이 되는 사람이 옆에서 의원하고 같이 넥타이 메고 같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후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팬입니다. 한번 찍어주십시오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정치인들은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 깨림직하면서도 사진 찍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많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들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속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말 못할 고통을 많이 겪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면 예. 그런 경우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사기꾼들이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검사 후배가 보이스피싱 한번 당할 뻔해가지고 예. 제가 한번 또 구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예. 당하고 말지. 예. 전화를 받고 자꾸 어디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김 검사 그 보이스피싱이야. 은근히 또 의외로 순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마 검사를 속일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웃긴 건 그 검사한테 자기가 검사라고 사기를 쳤대요. 예.